나왔습니다. 역시 다시 봐도 시원합니다. 자, 뭐 이건 그렇고요. 시장님. 네. 대선 이후에 벌써 한 2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님 좀 꼭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요즘에 지내시나 뭐 이렇게 근황을 참으로 궁금해 하시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달 동안. 제가 원래 백수가 아니고 네. 원래 이제 성남시장이니까 네. 뭐 그동안에 약간 소홀 할 수도 있었던 뭐 시정 열심히 챙기고 또 아직 뭐 임기가 한 1년씩 남아서 또 1년치 내년 살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을 다시 이제 충실하게 하신다 이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조금 소홀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그걸 만회하시는 네. 거고. 보니까 최근에 뭐 이 강아지랑 뭐 이렇게 좀 같이 뭐 어울리는 그런 사진도 좀 올리시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이게 첫 방송을 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예. 잘했다는 평가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정치인들이 원래 좀 이렇게 보이고 주고 싶지 않은 거, 특히 집안에 세부적인 거 이런 거 있고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 보여주고 막 안방 보여주고 너무 그렇죠. 싫어하죠. 이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주 꺼리기 있을 텐데. 그러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시장이나 정치인을 좀 우습게 알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습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지배자가 아니라 예. 그냥 우리 이웃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우리가 시킨 일 대신하는 모습이나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이웃이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저도 좀 봤는데 보니까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진짜 부수수한 모습과 심지어 그 목욕탕 그 샤워실, 그러니까 이 씻으러 들어가는 그 안에까지 카메라가 찍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치인을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성격이 부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서 부인이 동일하지 않아 주시면 이걸 하기 어렸을 텐데 어떻게 동의를 받으셨나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혹시 막 밀어붙여서 강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럴 거라고들 추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이 부은 남자가 아닙니다. 좀 그렇게 간 크지 못하고 간도 작고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그냥 아내한테 평생 밀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동의받아서 했고요. 근데 아내가 거북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 대책 없이 강한 이미지, 이런 것들 좀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아내도 나중에는 동의했어요. 또 지금도 제작진들이 워낙 잘해줘서 그냥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나요? 고민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좀 가벼운 얘기 좀 했는데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 시장님께서는 자타공인, 앞길이 구말리인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과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열려있는 앞길도 잘 열려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앞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나간 과거부터 한번 복귀해보죠. 대선 경선 당시 모습을 좀 복귀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뜨거웠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기억도 아픈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 통합,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50% 넘는 지지 받아오겠습니다. 충청에서도 압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이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승리의 카드 저 안희정입니다. 사실상 본선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역시 다시 봐도 뜨끈뜨끈합니다. 저 현장이요.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한국판 샌더스다 뭐 이런 별명도 얻으시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민주당 경선 흥행의 사실은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3명의 후보를 저희가 쭉 연수적으로 봤는데 3등을 하셨어요.
그나마 2위인 안희정 후보랑 아주 간발의 차, 네. 0.3포인트 정도요. 아주 간발의 차를 지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관문 통과에 불발을 하신 건데, 네. 아마 저 이후에 평가를 좀 하실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불발됐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자기 내면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준비. 네, 너무 짧았고,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저의 준비 기간이 짧았고, 또 대선이 또 갑자기 시작된 측면이 또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성남시장을 하다 갑자기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서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준비했는지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여전히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많이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 상태를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가 됐다고 평가하세요? 경선용으로는 뭐 겨우 한 60점 넘는 정도로 60점. 보고 본선용으로는 뭐 낙제에 가까웠지 않았냐. 와락이라고 평가를 하시나 보죠. 네, 뭐 정말로 준비되지 못했죠. 그러면은 사실은 값진 경험을 했다는 쪽에서 의미를 살리시겠네요. 그러면 원래 이 경선이든 뭐 본선이든 선거에서 지면 아프지만 경륜도 겸손함도 늘어나죠. 근데 이기면 즐겁긴 한데 그때부터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선거에 낙선해보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선거에서 한번 져보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지는 게 정상이죠. 이기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아마 좋은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경선 당시 뭐 준비 과정이나 경선 때 그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가장 좀 후회되는 일은 이거였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 후회된 순간, 그중에 특히 이런 순간은 어떤 거였다.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좀 있으시다면. 뭐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운 점 정도인데 역시 선거에서는 자기 얘기, 자기 정책 중심의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또 좋은 점이라면, 얻은 점이라면 역시 값진 경험, 교훈을 얻은 것이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얻은 것들이 좀 많은데 국민들이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정당한 조세, 또 공정한 뭐 기회, 또 복지의 확대나 노동권 강화라든지 또는 뭐 기업하기 좋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제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게 됐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되는 점은 자기 얘기, 내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빗대서 하는 얘기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 같으네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다른 정치인들은 아마 좀 새겨 들으셔도 괜찮을 내용 같아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득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막상 또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효용성에 대해서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명백한데 제가 네거티브를 했던 건 아닌데 다만 정책도 남의 정책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좀 미래 얘기 좀 해보죠. 내년에 아주 큰 선거,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재보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아주 상당 지역이 지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또 버려지면 죽는 거고 또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그야말로 선거,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이건 하나의 장이니까 정치인은 큰 정치 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또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니까 뭐든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선거든 뭐 보궐선거든 큰 장이 열리니까 참여는 할 텐데 어떤 거를 참여하느냐가 이제 아주 관심사인데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없애는 중입니다. 첫째는 보궐선거는 경기도 지역에 보궐선거가 뭐 사실은 없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좀 말씀하시는 없는데
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일 사실 수 서울 있고. 지역은 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최소한 한 개는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지방 행정을 하던 사람이니까 또 지방 행정의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은 측면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작은 시를 운영하면서 성과로. 지방 행정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일단 지워버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전 지방선거인데 나오는 게 두 가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인데. 뭐 성남시장도 여전히 남아있긴 성남시장, 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무게를 그러면 좀, 그 셋은 지금 아직 지워진 게 아니죠. 물론이죠. 네. 그렇다면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반대로 그럼 무게를 좀 어디에 우리가 두고 지켜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정치인은 자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서 뭐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중심을 저희가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음을 먹을 때와 표현할 때, 공표할 때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너무 빨리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제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 1년씩이나 남았는데 일은 안 하고. 성남시장, 성남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왜 다른 데 가서 이런 임기가 4분의 1일 이나 남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서 판단은 하되 좀 표명을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국민의 뜻, 그다음에 흐름이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이고 뭐 그의 순리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너무 좀 빠르고 못 알아고 바로 선택지를 얘기하시기에는 좀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께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을 도정할 경우에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뭐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박원순 시장님만 콕 집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워낙 궁금해하니까 그게 확대된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야권의 자원이 그리 충분히 많지도 않지만 그 적은 자원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한 그릇 놓고 아웅다웅 하는 게 그리 보기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국민의 뜻과 순리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반대 해석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럼 박원순 시장 안 나오면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석을 들리기도 해요.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뜻 또 해야 될 일 흐름과 대의 이런 것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죠. 검은색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흰색인 건 아닌 거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의 선택 요소 중에 하나. 굳이 그렇게 톡 집는다면 야권에 몇 안 되는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끼리 막 다투어서 하나는 반드시 지고 뭐 이런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똑같이 거기에 자원이인데 경선에 붙어서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굳이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박 시장님의 선택에 제가 연동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렇다 그것 때문에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죠. 한 번 더 제가 비슷한 얘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시장님이 스스로 양보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 사람은 참 많다. 이렇게 하면서 뭐 기꺼이 경쟁을 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께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한 2위 정도에서 저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경선 승부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 많이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좀 붙어볼 만한 경쟁 아닙니까? 해볼만 해서 하느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대선 경선에 해볼만 해서 나간 건 아니죠. 시작할 때. 뭐 지지율 4, 5% 이런 상태. 그런데 이게 해야 될 일이어서 일단 정책적으로 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대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경선이라고 하는 게 또 국민적 축제여야 하고 또 우리 지지자층도 끌어모아야 되니까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지는 게 아닌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서울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올로와 나싱 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고 해볼만 하니까 하고 해볼만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될 건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디가 제 역할이냐라고 하는데 더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당분간 숙고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사실 대체적인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때는 표현을 할 때는 아니어서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니어서 그 내부적 결론 상당히 궁금한데요. 되게 추측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미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2달 갔습니다. 쭉 지켜보셨을 텐데 아마 초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뭐 같이 좀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것이 한 2달 정도 되나서 어느 정도 평가와 무슨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겨우 이제 2달. 네. 그것도 뭐 인수위 기간도 없이 2달인데 아직 과거 대선에 비춰본다면 취임도 안 한 상태죠. 인수위가 이제 막 끝난 겁니다. 끝난 그 정도 사실은요. 수준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예.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이나 가려운 곳을 너무 잘 알고 또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또는 뭐 성과연봉제 문제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또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사실 저는 뭐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원전 제로와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도 참 어렵긴 한데 결단하는 거 보고 잘하고 있다는 판단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나 또 일부에서 뭐 이제 초기 인사 가지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지적이 좀 계속 있었죠. 근데 그 얘기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저는 굳이 따지면 이제 선수 선발을 돼 가지고 1라운드 경기 나가려고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섀도우하고 있는 뭐 상태인데 여기서 잘하니 못하니 하는 건 좀 이르다. 아직까지 본 경기가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라운드도 시작 못했으니까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성공해야 예를 들면 저는 어쨌든 뭐 하나의 정치 집단 소속이니까요. 소위 개혁 민주 진영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 세력들이 성공하고 또 그게 국민 또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안착해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차기도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죠. 또 잘 되게 하는 게 국가에게도 국민에게 이익이니까요. 잘 되길 바라면서 조심스러운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서 잘 되게 도움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게 다녀온 곳이 있던데 중국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통상 제가 이해하기는 다보스 포럼은 경제 성장, 발전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어떤 행사인데 이 시장님께서 평소에 밝혔던 기조하고는 조금 다른 행사가 아닌가. 근데 거기를 갔다 오셔서 뭐 강연도 좀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할까요? 어떤 내용을 좀 하고 오셨나요, 거기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 또 세계 경제 흐름과 또 세계적인, 예를 들면 이제 선진적인 정책 집단이 보는 거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은 세계 예를 들면 기업가들 연합 모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재계 분들이 많이 모이시죠. 그렇습니다. 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보는 분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또 공정사회 이런 걸 화두로 던지고 있는 저를 일부러 불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주로 논의된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용적 성장 이런 주제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포용적 성장은 알다시피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 공정한 배분을 통한 성장 지속성 유지 이런 거예요. 세계 경제가 계속 또 자본주의 경제 계속 발전하려면 지금처럼 지나치게 편중된 성장 정책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는 또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방식만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망가지지 않고 더 성장 유지하게 한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담보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공정한 역할, 공정한 경쟁 보장, 공정한 경제 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책, 선진적 사회보장 정책이 어쩌면 아마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성장의 지속에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불러준 거죠. 주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원래 추구하는 바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내용을 다룬 행사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초기에는 경쟁 만능으로 갔다가 이제 소위 이제 선별복지, 보편복지를 통해서 교정을 하고 또 뉴딜 정책을 거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장기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게 또 약간 한계에 또 봉착하니까 지금까지의 문제, 소위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를 보정하고 또 그걸 교정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쪽에서 성장을 위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거기서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고도의 기술 발전과 획기적인 생산력 향상,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일자리 감축,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의 편중, 불공정과 불평등. 이게 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것도 정책 분야인데 요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직후인가요? 이 시장님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자전거 행진에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남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위에서 남북교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성남시 차원에서 하는 남북교류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내부의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게 경제 성장이나 우리의 삶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남북 문제를 긴장과 갈등으로 가지 말고 교류 협력과 그다음에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매우 어렵죠. 아무래도 긴장이 또는 대결, 대립구도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는 장을 여는 것이고 그 열린 장 속에서 민간 교류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들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동서독 통일처럼 제대로 된 장기적인 통일과제 예를 들면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도 꽤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뭐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 또 뭐 예를 들면 문화교류 이런 거 준비해 왔는데 이제 좀 장이 열리면 경제교류도 좀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선 주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아무래도 자치단체지만은 규모가 있는 어떤 구상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우리의 큰 과제가 될 것은 결국은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아주 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걸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정착과 통일입니다. 그 과정,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힘들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어서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3명의 후보를 저희가 쭉 연속으로 봤는데 3등을 하셨어요. 그나마 2위인 안희정 후보를 아주 간발의 차, 0.3포인트 정도요. 아주 간발의 차로 지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관문 통과에 불발을 하신 건데, 아마 저 이후에 평가를 좀 하실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불발됐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자기 내면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준비. 네, 너무 짧았고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저의 준비 기간이 짧았고 또 대선이 또 갑자기 시작된 측면이 또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성남시장을 하다 갑자기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서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준비했는지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여전히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많이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 상태를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가 됐다고 평가하세요? 경선용으로는 뭐 겨우 한 60로 받고 있는데, 자, 이 앞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나간 과거부터 한번 복귀해보죠. 대선 경선 당시 모습을 좀 복귀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뜨거웠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기억도 아픈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 통합,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50% 넘는 지지를 받아오겠습니다. 충청에서도 압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이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승리의 카드 저 안희정입니다. 사실상 본선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역시 다시 봐도 뜨끈뜨끈합니다. 저 현장이요.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한국판 샌더스다 뭐 이런 별명도 얻으시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민주당 경선 흥행이 나왔습니다. 역시 다시 봐도 시원합니다. 자, 뭐 이건 그렇고요. 시장님. 네. 대선 이후에 벌써 한 2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님 좀 꼭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요즘에 지내시나 뭐 이렇게 근황을 참으로 궁금해 하시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달 동안. 제가 원래 백수가 아니고 원래 이제 성남시장이니까 뭐 그동안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었던 뭐 시정 열심히 챙기고 또 아직 뭐 임기가 한 1년씩 남아서 또 1년치 내년 살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을 다시 이제 충실하게 하신다 이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조금 소홀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그걸 만회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뭐 이 강아지랑 이렇게 좀 같이 뭐 어울리는 그런 사진도 좀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첫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뭐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잘했다는 평가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 밀어붙여서 강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럴 거라고들 추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이 부은 남자가 아닙니다. 좀 그렇게 간 크지 못하고 간도 작고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그냥 아내한테 평생 밀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동의받아서 했고요. 아내가 좀 거북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 대책 없이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좀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아내도 나중에는 동의했어요. 또 지금도 제작진들이 워낙 잘해줘서 그냥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나요? 고민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좀 가벼운 얘기 좀 했는데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 시장님께서는 자타공인, 앞길이 구말린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과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열려있는 앞길도 잘 열려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정치인들이 원래 좀 이렇게 보이고 주고 싶지 않은 거, 특히 집안에 세부적인 거, 이런 거 있고,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 보여주고 막 안방 보여주고 너무 싫어하죠. 이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주 꺼리기 있을 텐데. 그러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시장이나 정치인을 좀 우습게 알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습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지배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예, 예. 우리가 시킨 일 대신하는 모습이나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이웃이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미도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저도 좀 봤는데 네. 보니까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진짜 부수수한 모습과 심지어 그 목욕탕 그 샤워실, 그러니까 이 씻으러 들어가는 그 안에까지 카메라가 찍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치인을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그렇고요. 네.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성격이 부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서 네. 부인이 동일하지 않아 주시면 네. 이걸 하기 어렸을 텐데 어떻게 동일 받으셨나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혹시